예, 돈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협력하는 사피엔스, 인류의 조상이 되어 구석기 문화를 누리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비결, 누구와 경쟁해서 동물과 살아남아서 동물과 경쟁해서 살아남은 구석기인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혹시 기억납니까? 어, 꽃, 그 다음에 동굴 벽화, 그 다음에 비너스, 그 다음에 뗀석기 기억납니까? 아, 하나 더. 막집, 그 다음에 혹은 이동생활, 사냥, 채집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지혜 혹은 뭐 슬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현생 인류를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로 협력하니까, 협력하니까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고 내 혼자만 살면 돼가 아니고 사피엔스는 초기 인류는 정말 동물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인간은 날카로운 이빨 손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뭐 호랑이처럼 사슴처럼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피엔스가 살아남는 것은 인간끼리 협력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협력이 사피엔스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제 먼저 역사 속으로 인류의 형성 과정을 왜 공부해야 하나? 중요합니다. 왜 공부해야 하나? 그리고 한번 읽어볼 텐데 학생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 혹은 반드시 질문하고요.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은 파란 펜으로 밑줄 한번 그어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해. 과거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따질 필요가 뭐야? 수업 시간 왜 해? 이거 왜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래 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남자는 대체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왜? 원래 인간의 시작부터 남자 인간은 항상 사냥을 하고요. 사냥 중에 푸른 하늘과 푸른 들판을 수십만 년 전부터 보아왔거든요. 그 정보가 우리 유전자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파란색 계통 좋아합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는 주로 이런 색깔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색깔을 주로 좋아합니다.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왜? 과일 색깔이거든요. 과일 열매를 수십만 년 전부터 과일을 보면서 과일을 따먹는 거. 눈만 뜨면 보는 게 이런 색깔이거든요. 수십만 년 전부터. 그 정보가 유전자를 타고 DNA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본능적으로 여자는 이런 색깔 좋아하고요. 분홍색, 빨간색. 남자는 이런 색깔 좋아합니다. 거의 본능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는 과정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현재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류는 어디에서 왔느냐? 나무에서 왔습니다. 어떤 나무에서? 어, 숲속의 나무에서 영장류, 영장류는 인류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고릴라대로, 침팬지대로 이렇게 진화했고요. 여기 영장류, 고릴라도 있고요. 침팬지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또 약간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진화하면은 사람이 되고요. 침팬지는 진화해봤자 침팬지입니다. 고릴라는 진화해봤자 고릴라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내려 나무에서 살다가 어떤 한 인간 종류가 원숭이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원숭이인지 인간인지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됐어요. 그 루시라고 불렀는데 루시가
나무 위에서 살다가 빙하기가 옵니다. 빙하기가 오니까 날씨가 춥죠. 숲 속에 나뭇잎이 없죠.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와야 살아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어느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런데 허리를 펴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무슨 보행? 이런 보행을 무슨 보행? 직립보행. 이 중요하죠? 직립보행하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 그 다음에 IQ. IQ까지 발전하죠? 그러면서 인류로 진화한 것입니다. 직립보행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아프리카 대륙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루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렇게 키가 작죠. 13살 정도 좀 살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가인지 입 한번 보십시오. 인가인지 원숭이인지 구별 안 되죠. 직립보행하면서 점점 우리는 지금 요렇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점점 처음에는 머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점점 우리가 진화했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위험한 동물과의 경쟁에서 인류가 살아남은 비법. 첫째, 직립보행입니다. 두 손이죠.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죠.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지혜 혹은 IQ 혹은 슬기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온,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서 감기 덜 걸리겠죠. 화식, 이렇게 하니까 연한 고기를 먹겠죠. 연한 고기를 아기가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생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직립보행, 그리고 불, 예, 이렇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예,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초기는 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우리 아시아까지 오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 인디언이 되는 거죠. 지구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프리카에서 간 인류는 이렇게 북극으로도 갑니다. 북극으로 가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거기는 햇볕이 없으니까 피부가 하얘지겠죠. 하얘지겠죠. 백인들이 나타나겠죠. 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때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입니다. 돌비에서 이렇게 떼냈죠. 주먹도끼. 이건 만들기 어렵습니다. 인류 최초 도구는 나뭇가지나 동물뼈인데 구석기 시대 이제 뗀석기. 큰 돌비에서 딱 떼냈다는 얘기입니다. 뗀석기.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 동물의 목을 찔렀겠죠. 거칠죠. 이 주먹도끼 하나로 이 참 짐승의 목을 찔러가지고 사냥한다 하니까 목숨 걸고 사냥하는 거죠. 여하튼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경험과 지혜를 인류는 협력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협력하고 나누면서 IQ가 발전하게 되죠. 인류는 점차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석기 시대는 무리 짓고 이동생활, 왜? 사냥 이렇게 맘모스 따라서 이동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 구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 요거 과일, 요거 분홍색, 오렌지색 과일 보입니까? 여자들은 주로 과일 따먹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맘모스 사냥했네요. 절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사냥합니다. 누군가는 절벽으로 유인했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석기는 이렇게 꽃가루도 뿌렸고요. 죽은 이를 그 다음에 동굴벽화에 뭘 그렸는가 하면 사슴을 그렸습니다. 왜 소를 왜 그렸을까요? 사슴과 소를 왜 그렸을까요? 이거 먹어야 살잖아요. 이거 먹어야 사니까 이거 많이 잡게 해줘 하면서 동굴에 이 벽화로 그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엉덩이를 왜 풍요롭게 조각했을까요? 바로
다산을 위해서, 다산을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 다가 마늘다입니다. 마늘다, 생산할 산. 이거 왜 애를 왜 많이 낳아야 됩니까? 구석기 시대는 인간이 적죠. 생존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 숫자가 의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살아남겠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기도한다? 다산.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개념 잡기. 우리는 인류 형성 과정을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요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다. 요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우리는 다 검은 피부였는데, 그러니까 흑인종이라고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남은 비결은 직립보행과 불의 사용이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인류가 N석기를 사용한 시대를 구석기. 인류는 무리지어 정착이 아니라 이동생활하죠. 채집과 사냥을 하며 동굴이나 집을 막 짓고 삽니다. 막 짓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막집이라고 합니다. 막집에서 살았다. 또 시신에 꽃가루를 뿌리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 국화 바치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그 다음에 다산과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면서 동굴벽화도 그리고 조각품도 남겼습니다. 발렌도르프의 비너스 기억나죠? 한 걸음 더.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피엔스한테. 왜 죽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1대1의 결투라면 네안데르탈린이 사피엔스를 이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맞붙는다면 네안데르탈린은 사피엔스한테 다 죽습니다. 왜? 그 증거 두 가지 사례입니다. 바로 대륙 내부에서 발견한 조개 껍데기입니다. 원래 조개 껍데기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원래는 강가에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강가에서 발견돼야 하는 이 조개 껍데기가 어디에서 발견됐다고? 대륙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륙 내부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강가의 사람들이 대륙 내부까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거리 교역이 뭡니까? 교역은 장사겠죠.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교역의 증거, 장사란 증거.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네안데르탈린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지 혼자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사냥기술. 네안데르탈린은 혼자 사냥합니다. 주로. 아니면 작은 집단. 사피엔스는 협력하는 사냥기술. 요거 기억납니까? 요거 누군가는 유인하고, 누군가는 찌르고, 누군가는 돌 던지고,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사냥기술.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 종류의 조개 껍데기를 볼 때 사피엔스는 상호 신뢰 속에서 물건과 정보를 나누며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 네안데르탈린은 혼자 아니면은 작은 집단으로 사냥하였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사냥 기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네안데르탈린은 협력 속에서 창의적으로 사냥하는
사피엔스에게 멸종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력합니다.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들 협력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다니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